간단하게 소개. 경기도 중등특수교사 옹심입니다. 2022년도에 붙었고요. 지금 2년차 교사로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호랑말코 선생님께서 이론적인 거는 설명을 해주셔서 가장 실제적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멈춰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성장 소개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성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는 점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성장 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 나갔을 때 그 질문이 자기성장 소개서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교직관이 올바른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경기도는 총 3분의 면접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면접을 질문을 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자기성장 소개서를 그때서 펼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하신 분의 눈을 보고 자기성장 소개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스터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성장 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안 하시는데, 자기성장 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기성장 소개서를 공유를 하고 거기서 면접 질문을 뽑아보는 그런 스터디를 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의 만능 3요소인데, 이거는 자기성장 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을 할 때 좋은 팁이라고 보면은 경기도는 학생 관점이 중요해요. 학생 중심의 관점이 중요한데, 교사의 관점, 교사가 무엇을 느끼냐 이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방법이나 교육 정책 같은 거는 시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응용하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IB 교육과정이 2022년, 23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그리고 경기 미래 교육과정을 어떻게 내 수업에 녹여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반 비장애 학생들을 포함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꼭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지정을 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오히려 점수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실현 팁 같은 경우에는 2022 교육과정이랑 2018 수업 실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수업 실현을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25분 구상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할 때는 20분의 구상 시간에 맞춰서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틀이 있는 경우에는 20분 구상 시간 안에 수업을 구상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호랑말코 선생님께서 30번에서 50번 정도 수업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지도안을 2개씩 이렇게 응용을 해서 6번 이상은 일주일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색 펜 활용하기. 구상실에 들어가면은 뭐 검정색 펜만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색 펜을 2개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2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면 좋고요. 형광펜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문제행동 지도라든지 수업 조건을 적었고요. 파란색은 어떻게 목표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색깔은 본인이 보기 편하신 대로 잘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수업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예요. 연극하듯이 하면 되는데,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활동이 잘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 팁 중에 하나가 중계하듯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끼리 나누었을 때도 이 팀은 지금 어떠어떠한 활동을 누가 어떠어떠한 주제로 찾고 있다. 그러면 상대 팀에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팀 간의 경쟁 구도를 살짝 만들어주면서도 서로 협동이 되게끔 수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 다음에 지도안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넣었어요. 학생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형성평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형성평가는 매 활동이 끝날 때 무조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 말고 발문을 해라. 그래서 예 아니요 질문이 아닌 왜, 경험 묻기. 경기도에서 경험 묻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너의 경험이 어땠니? 아니면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그때 너의 마음은 어땠어? 그런 식으로 학생 중심으로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발문을 많이 해라.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 외의 거는 이제 호랑말코 쌤이 이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특수교육 지도사라고 부르거든요.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이 학생의 학습을 대신해주는 용도로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활동을 참여하는데 돕는 곳에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태블릿 PC를 켜달라, 아니면은 이동을 도와달라, 이런 거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이거 대신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 선생님이 옆에서 글 적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는 학생의 학습하고 있는 행동을 저지시키는, 아니면은 대신하는 그런 기능으로 쓰이기 때문에 특수교육 지도사를 활용을 하려면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제 행동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순간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이 주변의 학생들도 받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중재하면 시간이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행사건 중재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행동 중재로 인해서 수업 시간을 빼앗긴다 라고 적어주었고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단시간에 효율적인 수업 실현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부산스러운 행동이랑 잡스러운 말들을 다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제외하고 수업 실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행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산스러우면은 아이들이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이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구성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학습 모둠을 이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공간을 다 쓰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 3명, 그리고 여기 3명이 있다면 내가 수업을 하는데 여기 있어요. 내가 이 학생한테 가기 위해서는 나는 5걸음을 걷겠다. 이 학생에게 가기 위해선 3걸음을 걷겠다. 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크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학생을 배치해놓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시학습 지도안을 보고 어떻게 짧은 구상 시간 안에 구상을 할 것인지 틀을 보여드릴게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공공 서비스를 알아보는 게 2022년도의 주제였어요. 자료 2를 활용하는데 수업 실현 1에서 활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경험과 실생활을 활용한 발문, 그리고 수준이 잘 나타나도록 시연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수준 학생의 참여가 잘 나타나도록 시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둠 활동과 또래 도우미의 역할, 그리고 준호와 세영이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준호와 세영이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전자칠판부터 해서 태블릿 PC 이런 자료들은 절대 하나라도 빼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스티커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가 수준의 학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나타내기에 좋다. 준호와 세영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모둠을 구성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도안을 크게 한 장을 줘요. 근데 학생의 수준을 계속 보면서 지도안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6명의 학생을 내가 생각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AAC 쓰는 학생, 나 수준의 나영이, 가영이. 왜냐면 가 수준 옆에 둬야지 AAC를 쓰는 학생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또래 교수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영이가 책상을 두드리네였죠. 준호, 그리고 가준이가 있어요. 이 두 학생은 나 수준이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 실현 1과 수업 실현 2, 3이 있어요. 경기도는 활동 1, 2를 하는 거를 요즘 트렌드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1과 활동 2를 찝어주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자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배울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호랑말코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활동 2를 계속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활동이나 두 번째 활동에서 활동을 끊어주는 멘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 그리고 두 번째 활동도 시작할 때 두 번째 활동,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멘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주의 집중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험
경험 묻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실물 자료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어요. 가수준, 나수준, 다수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적고요. 부가세와 부가가치세가 같다는 것을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부가세랑 부가가치세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너희가 이걸 한번 검색해봐라. 그리고 나수준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보여지면 스스로 검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이런 거를 교사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더 알아보자. 너네가 검색을 해봐라 라고 바로 학생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꼭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중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너가 지금 어떤 것을 검색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찝어주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성평가를 했을 땐 첫 번째는 개별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관찰평가를 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개별평가를 할 때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죠? 라고 물어봤을 때 가, 나, 다수준이 어떻게 얘기했다 라는 활동 내용을 교사가 그냥 말로 표현만 해주면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평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나수준 같은 경우에는 세영이가 준호가 각각 소득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다고 단어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수준의 행동 특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실현 3회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찰평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찰평가가 되게 두루뭉술한 거예요. 그래서 전 동료평가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팀 이름을 짜야 되는데 두 번째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교사의 활동이 아니에요. 뽑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뽑기로 해서 이질적인 집단 구성이 될 수 있다? 근데 뽑기 운이 안 좋으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앉고 싶은 대로 앉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난 수업과는 다르게 다른 모둠 구성으로 앉아주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형성했다 라는 학생 중심의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하는 학생 중심의 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스크립트로 이걸 썼었고요. 자료 2에서 조사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보이도록 구성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 2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수업 실현 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자료를 보면서 수업 실현을 했어요. 정부, 편의시설, 안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교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우리에게 편의시설과 안전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만 해주고 너네가 그러면 편의시설과 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것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배려팀과 나눔팀으로 나눴어요. 근데 둘 다 배려팀에서 편의시설과 안전을 둘 다 조사해요. 그리고 배려팀도 편의시설과 안전에 대해서 둘 다 조사해요.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 정말 박 터진단 말이죠. 왜냐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팀에서는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고 싶구나. 나눔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구나 라고 한 다음에 뚝 나눠버려요. 그러면은 교사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지 않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학생의 특성이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학생의 특성이 가장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활동 2예요. 저는 어떤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냐면 또래 교수, 갈등 상황, 학생 특성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배려팀에 먼저 가고 나눔팀 가고 세 번째로 다시 배려팀에 와서 피드백하고 마지막에 나눔팀에 가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배려팀에 가서 AAC 학생 찍고 그리고 가수준 학생 찍고 그래서 여기서 스티커 프린트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미지를 태블릿으로 검색하는 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팀에 가서 가수준 학생과 준호의 갈등을 만들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을 세금으로 세우는 거야? 아니야, 신호등은 편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돈 모아서 하는 거야.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들어요. 교사는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토론을 해보고 태블릿 PC로 신호등은 세금으로 세우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다시 넘어가요. 배려팀으로. 그럼 배려팀에서 또 학생 특성을 하나 뚝 집어줘요. 나수준의 주제요. 관련되게 학생 특성을 또 보여주고 네 번째 다시 나눔팀에 가가지고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스스로 답을 얻게끔 구성을 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팁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면은 되게 좋다라고 추천드리는 거고요. 선행사건 중재로 항상 문제 행동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파워카드,
먼저 제시했다라고 예시를 하고 파워카드에 나타난 것처럼 어려워도 종이를 찢지 않고 친구와 함께 검색을 했어요 하면서 칭찬을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얻는 강화제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그리고 동료평가로 마지막은 했는데 동료평가를 할 때 절대 서로 경쟁하도록 두면 안 돼요. 자, 배려팀과 나눔팀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교사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배려팀에서 하는 게 편의시설이었잖아요. 그럼 편의시설 중에서 박물관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뭐 미술관도 있었다. 그러면은 뭐 잘 찾아주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세금으로 인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눔팀, 배려팀이 잘 조사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나눔팀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평가판에 나눔팀이 배려팀에게 점수를 줘도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나눔팀이 알겠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활동에서 목표에 다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가장 난감해하는 게 뭐냐면 2018년 독도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이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지문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수업 실현을 해야 되는데 되게 초조해지고 다급하잖아요. 자료가 많았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면 경험 묻기잖아요. 가수진 애가 다 읽게 만들어도 안 되고 교사가 다 해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목소리로 읽어줄 거예요 라고 하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모형과 뭐 특징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발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먼저 꺼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 끝, 그 다음에 화산섬의 꼭대기, 그리고 89개의 바위섬이라는 것에 빨간색으로 글자를 칠해주었다. 아니면 글자를 바꿔주었다. 라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단어로 되어 있는 거는 나수준이 읽기도 편하고 빨간색이라는 색깔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준도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특성을 나타낼 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강의식이 절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 자료들을 활동 1에서 다 활용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도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전자칠판에 띄워주고 스스로 검색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 어떤 것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괭이밥, 곰딸기, 박주가리, 괭이갈매기, 말똥가리를 찾았어요 하면은 정말 많고 정말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딱 하나만 찝어주는 거예요. 괭이밥을 찾았어 하면서 여기 이 자료에서는 괭이밥 그리고 어류, 바다의 뭐 난류와 한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찝어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만 찝어도 충분히 자료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이 4개의 사진들 있잖아요. 자료 2에서 활용을 해버리면 시간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2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배려팀과 나눔팀으로 나눈 다음에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주고 갈등 상황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배려팀이 위치, 지리적 특성, 동물, 식물을 다 찾았어요. 이게 아니라 배려팀에서는 그래 위치랑 동물을 찾고 싶었구나. 나눔팀에서는 그래 지리적 특성이랑 식물을 찾고 싶었어 하면서 서로 다른 주제를 찾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평가에서 배려팀에서는 괭이갈매기와 말똥가리를 찾았어요 하면서 평가를 하게 해버리는 거고 나눔팀에서는 식물인 곰딸기와 박주가리를 찾았어요 하면서 활동 2에서 자료 1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의 특성은 무조건 선행사건 중재계로. 그리고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인데 철학이에요. 학생과 학생 간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에 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질문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떤 배움이 일어났느냐 이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돼요. 교사는 학생이 서로 피드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배움이 일어났고 학생은 서로 도와주고 태블릿 PC 활용해서 검색을 함으로써 에듀테크를 활용한 역량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과 교사가 각각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항상 배움이 일어난 주체가 학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그런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나눔 팁이 있는데 막 그렇게 엄청 기깔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수업 나눔 팁을 할 때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못한 것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한 것을 극대화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도달한 학생이 발견돼요. 이거는 사실 나는 잘했는데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팁인데 내 수업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태블릿 PC가 부족했다. 그리고 실물 자료가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성취 기준에 미도달한 이유를 내 수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태블릿 PC 때문이다, 자료 때문이다 라고 돌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면 자기 수업의 단점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팁입니다. 다른 교과 연계하는 거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난한 게 사람들이 진로와 직업을 되게 많이 연계를 해요. 왜냐면 일반화, 생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중심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진로와 직업과 많이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난한 답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만능 답안 같은 거거든요. 자신만의 색다르고 뚜렷한 답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 어떻게 할 거냐. 평가는 형성평가로 과정 중심. 왜냐하면 경기도는 배움 중심이잖아요. 결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수업 실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설계 시에 고려한 내용이 무엇이냐. 모둠 활동, 수준별, 평가, 동료평가, 개별 평가 모두 사용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활동,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안전한 답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교사, 학생과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상호작용을 말하래요. 여기서 교사와 학생 먼저 대답을 해야겠죠. 교사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문을 하죠. 수업을 하고 자기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발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학생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래 교수하고 모둠 활동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사실 수업 실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이런 수업 나눔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뚜렷하게 보이게 그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후루룩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은 내가 한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태블릿 PC를 가져다 줬는지, 태블릿 PC를 켜줬는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올려줬는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클라우드에 사진을 올릴 수 있게 가수준 학생이 함께 협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끼리 일어나는 건데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된 점과 아쉬운 점. 사실 이거 잘된 점은 내 수업에서 정말 잘한 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말했잖아요. 절대 내 탓이 아니라고. 그래서 기자재가 부족하다거나 실물 자료가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VR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동료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함께 협력할 건가.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동료 교사라는 게 일반 학급 교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학급 교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둘 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일반 학급과 특수학급 교사를 따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합교육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특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사 협력과 특수교사 협력에서 둘 다 쓰일 수 있는 맞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실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막상 경기도에 가면은 2차 면접이나 2차 수업 실현을 할 때 어떤 루브릭에 체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들 수업 실현을 계속 봐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나가면 면접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평가 기준, 채점 기준표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장애별 중재 방안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공격, 분노, 폭력, 책상 두드리기, 내리치기, 선행사건이죠. 학급 규칙 이런 것도. 시각장애 학생 같은 경우도 있고, 지체장애 학생, 장애별 중재 방안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호랑말코 선생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실. 후기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고생해 주신 오심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제작한 2024년 컨설팅 자료와 옹심쌤의 수업시장 컨설팅 자료, 수업시장 체크리스트, 장애 및 도전행동 중재 방안, 이 4가지의 자료를 네이버 블로그에 이 영상에 후기를 써주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구글 폼을 클릭하셔가지고 후기를 작성한 블로그 링크와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확인 후에 이 4가지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